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작되면 바로 전해드리겠고 먼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충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조금 줄었습니다. 어제 발표가 788명이었는데 국내 발생이 오늘은 641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숫자가 좀 줄었고요. 평소 10만 건 정도 했는데 하루에 어제는 7만 4천 건 정도 검사를 했고 이 중에 78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100명 가까이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어제는 89명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100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전파는 지속되고 있다는 계속 전해주시고요.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제 먼저 현장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이슬한 환자병상관리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고은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1월 3일 일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641명입니다. 어제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91명입니다. 어제 20분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환자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고 거리 두기를 계속 강화한 결과 이번 3차 유행의 확산이 저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시적인 정점 상태에서 분기점에 위치해 있거나 혹은 정점을 완만하게 지나가고 있는 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월 27일부터 1월 2일까지 지난 한 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는 931명이었고 직전주에 1017명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계속 낮아지며 현재 1 정도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휴일과 주말에 검사량 감소 효과를 감안할 때 확실하게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감염 저변이 넓은 이번 유행의 특성상 그 감소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해서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시키고 환자 감소 추이를 보다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월간 최대한 유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면 2월부터는 치료제와 예방접종을 통한 보다 공격적인 방역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주간의 감염 양상을 보면 집단 발생은 28%로 줄어들었고 반면 확진자 접촉과 조사 중 비중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보다 소규모 모임과 개인 간 접촉에 의해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임과 약속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1월 27일까지 2주간만 모든 사적인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은 모임과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행 규모의 축소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방역 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도 확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8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어제는 약 4만 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약 3만 8천여 건을 검사한 것을 합치면 어제도 총 8만여 건의 검사가 실시된 것입니다. 새해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서도 휴식을 잊고 연일 고군분투 중인 현장의 모든 방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료 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하루 이상 배정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는 어제 0시 기준으로 10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의료 대응은 현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2월 13일 1만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수도권 긴급의료 대응계획을 수립한 후 20일간 총 1만 2천여 병상을 확충하여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와 감염증 전담병원, 중환자 병상 모두 목표치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33개의 생활치료센터를 새롭게 설치하였고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하여 자택 대기 중이던 고령이나 미열 환자 등과 같은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인력과 물자를 지원하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거점 전담병원을 지정하여 중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신속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협력하에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중환자 병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병상 배정권을 기존 지자체에서 중수본 직할로 전환하고 환자 배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대폭 확충하는 등 병상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하였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여건의 환자를 위한 병상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하루 1000명대 이상의 환자 발생에도 큰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생활치료센터는 7,800여 명, 전담병원은 2,500여 명이 수용 가능하며 준중환자 병상은 64병상, 중환자에 대한 전담치료 병상은 191병상이 가용한 상황입니다. 협력하고 계신 모든 의료기관과 현장에서 환자 진료에 전념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지속 가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과 관련한 긴급 의료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동안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였고 방역관리가 미흡한 부분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동일 집단 격리가 실시된 요양병원 14군데에서 환자가 1000여 명, 사망자가 100여 명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하였고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이나 구로 미소들 노인 전문병원과 같이 감염이 급속히 확산된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주로 종사자를 통해 감염이 시작되었고 동일 집단 격리 가운데 감염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적시에 의료자원과 전원병상이 지원되지 않은 점이 상황을 악화시킨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지자체에 맡겨두지 않고 중수본과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 현장 대응팀을 즉시 현장으로 파견하겠습니다. 현장 대응팀은 확진자와 비접촉자, 밀접 접촉자 등으로 환자 유형을 구분하고 공간과 종사 인력을 철저히 분리하여 환자 간의 교차 감염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의료자원을 투입하여 병원에 남거나 전원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효정병원에 중수본 방대원 감염 전문의사 등의 긴급 현장 대응팀이 파견되어 광주시와 함께 현장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집단 격리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때에는 확진자나 비확진자 둘 중 한 집단은 모두 외부로 전원시키고 동질적인 집단만 집단 격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자 발생 규모가 큰 경우에는 비접촉자를 다른 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할 것입니다. 이후에 남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료 인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환자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전담 요양병원이나 또는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으로 이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남는 비접촉자와
밀접 접촉자는 14일간 격리 관찰될 것이며 돌봄 인력도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환자 전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고 돌봄, 의료 인력들을 함께 확보하여 충분히 지원할 것입니다. 전원에 필요한 병상, 인력 등 의료 자원도 확충하겠습니다. 시도별로 일반 요양병원과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환자를 전원받은 병원에는 건강보험 또는 손실보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요양병원에 필요한 의료 인력과 돌봄 인력, 방역물품도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원 치료 후에 격리 해제된 분들이 일반 요양병원에 원활히 입원할 수 있도록 격리 해제 후 의료기관 입원을 위한 PCR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격리 해제 지침에 명시하고 환자를 받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런 개선들과 함께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예방 조치도 강화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입니다. 전국의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주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등 고위험군을 만나거나 고위험 진역을 다녀온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업무에 투입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서 가족 감염 예방 수칙도 함께 추가하여 안내할 것입니다. 관리 체계도 강화하여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지자체 공무원을 1대1로 지정하고 환자 발생 시에는 시도 방역 담당관을 추가로 지정할 것입니다. 특히 전담 공무원과 방역 담당관, 요양병원이 즉각 소통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요양병원에서의 감염 발생을 막고 발생 이후에도 감염이 확산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도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현재 방대본과 중수본의 현장 지원팀이 출동하여 법무부와 구치소 쪽과 함께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이상 추가적인 감염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연장된 거리두기 조치가 시작됩니다. 이번 2주간이 금년도 한 해의 코로나19 상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2주간만 모든 모임과 약속, 다른 이와의 만남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고 마스크 없는 만남이나 장소는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검사를 즉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2주간만 함께 노력하면 이제 3차 유행은 정점을 지나 점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번 고비만 잘 넘겨 유행을 축소할 수 있다면 소중한 우리들의 일상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2주간만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총력을 쏟아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충원 기자, 먼저 중대본 브리핑 내용 정리해 주겠습니까? 현 상황을 좀 진단을 했습니다.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난 한 주간 국내 발생 평균이 931명입니다. 네. 그 전주에 비해서는 1,017명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감염시킬 수 있는지 이게 1을 넘으면 계속 확산인데 예. 지금 1 정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기대로는 이제 1 미만으로 내려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현재 확진자 이 수가 분기점 또는 정점을 완만히 지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 상태에서 더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상당히 지금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란 말씀인데 거리두기 단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현 단계를 유지하면서 연말연시 방역 대책을 2주간 더 연장을 했죠. 좀 자세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예, 1월 17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주말 이동량이 이제 휴대폰으로 보면 최저였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에 근접하고 있어서 일단 3단계를 올리는 것보다는 이 연말연시 방역 대책을 2주간 좀 연장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이제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네. 5인 이상은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대신 이제 스키장은 열면서 3분의 1 정도만 열 수 있도록 했고요. 숙박시설도 3분의 2 정도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 수도권의 학원은 9인 이하는 모임을 허용을 했고 태권도 교습소도 9인 이하로 허용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염력이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이 됐고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고 감염력이 1.7배이기 때문에 더 빨리 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도 지금 영국발이 9건, 남아공발이 1건이 들어와서 총 10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미 소규모로 이 전파력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서 지역 전파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국내 바이러스 감시를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장 검사를 통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좀 더 많은 전장 검사를 진행해서 혹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있는지를 검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바뀐 지가 벌써 1년이 됐는데요. 이제 2월이 되면은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될 것이고, 자, 이충원 기자께서는 앞으로 코로나 전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이제 방역 당국은 정점을 지나고 있는 중인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핵심 집단을 통해서 지금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이미 퍼져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줄어들어도 완만하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최소 3월까지는 수백 명 단위로 확진자가 하루에 등락을 거듭할 것 같고 여름철이 되면 이제 2월에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여름철이 되면 계절상 바이러스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 효과와 더불어서 여름철에 조금 분기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역시 백신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갖고 계신데 백신 접종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일단 국내 위탁 생산되고 있는 2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이 시작될 것 같고요. 주로 네. 이제 노년층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 분량이 1,000만 명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한 달 간격으로 맞습니다. 예. 3주 간격으로 맞거든요. 그리고 효과는 한 10일 정도 지나 생기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한 달 또는 50일 뒤에야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접종 대상자가 한 1,000만 명, 1,50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지나고 나고 또 모더나 백신이 5월부터 도입이 되기 때문에 빨라야 7월부터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일반인 접종이 가능하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내년 올해 얘기인데 우리 국민의 집단 면역이 언제쯤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확보한 백신 물량이 잘 들어와서 접종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맞으면 한 50일 정도 뒤에 네. 그런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9월까지 접종을 마친다고 해도 10월 중순은 10월. 넘어가야 전체적으로 집단 면역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생긴다고 해도 소규모 어떤 감염들은 계속적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최소한 마스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그때까지 지키셔야겠군요. 네, 이충원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신규 확진자는 657명으로 20여일 중에 가장 적었습니다. 그런데 연휴 기간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만큼 아직은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발표된 확진자 현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657명으로 23일 만에 6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6명 줄어든 대신 사망자는 늘어서 오늘도 20명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962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1일 이후 23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다만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전체 검사 건수와 함께 비교해보면 어제 오늘 평균 검사 건수가 6만여 건으로 평일보다 40% 정도 적었습니다. 검사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하루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어제부터 줄어든 검사 건수의 영향이 큰 걸로 보입니다. 확산세가 꺾였는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95명으로 연일 300명을 오르내리던 서울의 확진자 수가 한 달여 만에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오늘 파악된 동부구치소 추가 확진자 120여 명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여전히 수도권에서 국내 확진자의 70% 가까이 집중된 모습이고요. 강원도가 33명, 그리고 충북과 광주 지역에서도 2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 오늘도 20명 나왔는데요. 지난달 15일 이후 계속해서 2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치명률도 다시 높아져서 한 달 전에 1.3%까지 내려갔던 치명률이 최근에는 다시 올라가서 1.52%까지 올라간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고령층이 많은 시설에서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노인시설과 요양시설에서의 감염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이는데 오늘도 서울 구로요양병원에선 또다시 확진자가 6명 더 늘어서 지금까지 206명 확진됐습니다. 부산에 있는 노인건강센터에서도 59명이 확진됐습니다. 다른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동부구치소에서는 확진자가 이제 1,000명을 넘어섰고요. 이천에 있는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도 13명이 더 늘어서 이제 97명입니다.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를 볼까요? 한 달 전만 해도 5% 남짓이던 요양시설 등을 통한 감염이 지금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 중으로 표시되고 있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비율은 26.7%로 여전히 4명 중에 1명 수준입니다. 이 비율도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1단계까지 내려가려면 이 조사 중에 비율이 5%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감소세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특별 방역 대책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 역시 2주 더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떨어진 것은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과 함께 연말 연시 대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연한 감소세는 아닌 만큼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내일부터 비수도권에도 적용됩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57명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이후 23일 만에 6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검사 건수는 7만여 건으로 전날보다 약 2만 건 늘었지만 확진자는 160여 명 감소했습니다. 다만 평일 하루 약 10만 건과 비교하면 휴일이라 검사 건수가 줄었고 서울 동부구치소 추가 확진 인원은 반영되지 않은 등 감소세라고 판단하긴 이릅니다. 방역당국도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곤 있지만 눈에 띄는 감소 추세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일매일 상황 변화가 많아 불확실성이 큽니다. 앞으로 2주간이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대신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2주 뒤인 17일까지 연장합니다. 또 오늘로 종료 예정이었던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도 2주간 더 유지됩니다. 특히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내일부턴 비수도권에도 적용돼 전국 공통으로 시행됩니다. 신년회, 돌잔치, 동호회, 직장 회식 등 모임 이름과 상관없이 모든 친목 모임이 대상입니다. 다만 공적 업무나 근무, 거주 공간이 같거나 임종 등 특별한 상황의 가족 모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식당도 4명까지만 함께 입장할 수 있는데 인원을 나눠서 시설을 이용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전국에서 예배와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해당 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도 금지됩니다.
다만 스키장 같은 야외 겨울 스포츠 시설은 오전 5시에서 밤 9시까지 수용 인원의 3분의 1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학원은 강의실 기준이 아닌 학원 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학생 수가 동시간대 9명까지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서울에서는 국내 발생 19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한 달 만에 확진자 규모가 100명대로 줄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126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서울 신규 확진자는 195명. 사망자는 어제보다 3명이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7일 연속 300명을 초과하다가 어제부터 이틀간 300명 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신규 확진자 193명을 기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100명대로 줄어든 겁니다. 새해 연휴 들어 진단검사 건수가 평일과 비교해 줄어든 영향이지만 여전히 구치소나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26명이 더 늘어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126명은 모두 수용자입니다. 어제 1100여 명을 대상으로 5차 전수 진단검사를 한 결과입니다. 법무부는 모레 6차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양천구 요양시설 관련도 1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최초 확진 이후 시설 이용자와 동료 등 3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송파구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도 6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시설 종사자가 처음으로 확진된 뒤 동료와 거주인, 가족 등 70명으로 전파가 확산됐습니다. 구로구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도 6명이 더 늘어서 병원 내 환자와 간병인, 보호자 등 누적 확진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양천구 소재 다른 요양시설과 동대문구의 어르신시설에서도 각각 2명씩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와 인천 상황을 알아봅니다. 교회를 비롯해서 고령 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과 관련한 추가 확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확진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은 80% 정도가 사용 중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경기와 인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각각 201명, 48명입니다. 교회와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인 수지구 교회 관련해서는 어제 하루만 1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28명이 됐습니다. 수원 교회 관련해서도 1명이 더 늘어 누적 12명이 되었고 고양 덕양구 요양병원 관련으로 9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 관련해선 확진자가 36명 추가돼 43명까지 감염자가 늘었습니다. 이 요양병원에서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직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전수검사가 이루어졌으며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확진자들을 차례로 전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내 확진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은 915곳인데 80%에 달하는 730곳이 이미 사용 중입니다. 또 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 병상은 19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의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48개 가운데 37개가 사용 중이어서 11개가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익명검사를 통해 경기도와 인천에서 각각 766명과 185명의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여전히 35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355명으로 집계됐는데 그래도 부족했던 중환자 병상 상황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오늘 0시 현재 전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355명입니다. 361명을 기록했던 어제보다는 6명 줄었지만 여전히 35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지만 이들을 치료할 병상 확보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40여 곳에 대해 허가된 병상의 1%를 중환자 치료 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병상 확보 행정명령과 지역별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통해서입니다.
오늘까지 확보된 당장 입원 가능한 전국의 중환자 병상은 191개입니다. 서울 40개, 경기 34개, 인천 11개로 수도권에는 모두 85개의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 가능성이 높은 준중환자 치료 병상도 전국에 64개가 남았습니다. 중환자 외의 확진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 역시 전국에서 2,461개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병상 확충과 신속한 배정으로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대기자 역시 어제 기준 13명까지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에 60명이 넘게 확진됐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양창희 기자, 요양병원 환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가요? 네,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에는 300명에 가까운 환자가 입원 중이었는데요. 오늘 환자 53명과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는 이 병원에서 직원과 간호사 등 7명이 확진됐습니다. 이틀 동안 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62명이 발생한 겁니다. 이 병원은 고위험 시설이라서 150여 명에 이르는 종사자들이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 종사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 3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사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환자들까지 전수검사한 결과 집단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고위험군이 많을 수밖에 없는 만큼 방역당국의 목표는 사망자 최소화와 확산 방지입니다. 이를 위해 중증 확진자를 확인하는 분류반을 꾸렸고 증세가 심각한 경우 대학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병원 환자는 다른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사흘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해 재확산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잇따르는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주에 한 번씩 하던 취약시설의 선제검사를 매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양창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3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원주의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고 지역 내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초희 기자, 강원도 내 코로나19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오후 4시까지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와 속초, 동해가 5명씩, 철원 2명, 평창과 고성 각각 1명입니다. 원주 감염자 5명은 세인교회 교인이거나 접촉자입니다. 속초 확진자 5명 가운데 4명은 강원 북부교도소 관련이고 1명은 역학조사 중입니다. 이로써 강원 북부교도소 확진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철원과 고성, 평창 확진자는 타 지역 접촉자이고 동해 확진자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와 병원 관련 확진자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처음 확진자가 나온 원주 세인교회는 지금까지 교인과 접촉자 등 2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이 가운데 20명이 교인이고 9명은 N차 감염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인에 대한 전수검사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원주시는 세인교회를 폐쇄 조치하고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속초의료원에서 확진자 2명이 숨져 강원도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자 자치단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고 춘천, 강릉, 원주 등 12개 시구는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단계인 인제와 화천, 양구, 고성, 양양 중 인제는 내일 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고 4개 지역도 2단계 상향을 검토 중입니다. 스키장 운영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강원도 내 9개 스키장의 경우 밤 9시까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까지만 이용자를 제한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장비 대여 시설과 탈의실은 운영 가능하지만 스키장 내부, 식당이나 노래방 등은 금지됩니다. 다른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춘천 보도국에서 KBS 뉴스 하추입니다. 경북 상주의 한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여파가 충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선 오늘 상주의 이 종교시설과 관련된 확진자가
16명 추가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충북 상황을 알아봅니다. 정진규 기자, 종교시설발 연쇄 감염이 계속 확인되고 있군요. 네, 경북 상주의 종교시설인 BTJ 열방센터와 관련된 충북의 새로운 연쇄 감염 고리입니다. 상주 열방센터 방문자들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는 충주 지역에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 충주의 교회 2곳에선 상주 열방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10대 10명을 포함해 모두 20명 확인됐는데 오늘도 1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7명은 10대이거나 10대 미만인 확진자입니다. 충주와 인접한 음성군에서도 10대 1명의 연쇄 감염이 확인돼 상주 열방센터와 관련된 충북 지역 확진자 36명 중 10대와 10대 미만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주 지역 초, 중, 고교 84곳은 오는 8일까지 등교 수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충주의 2 교회가 홈스쿨링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 활동이 많은 곳이라며 청소년들의 선제적 진단검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청주에서는 또 다른 교회 내 확진자와 접촉한 3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의 이 교회에선 지난달 29일 신도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목사와 교인 등 모두 18명의 연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청주에선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충북의 누적 확진자 수는 1,267명까지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보도국에서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제주항 북서쪽 해상에서 전복돼 침몰한 32명민호의 실종자 1명의 시신이 추가 발견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오전 11시 19분쯤 선체 일부가 발견된 제주항 서방파제 인근 해저에서 선장 55살 김모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해 수색 반경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한림 선적 32명민호는 지난달 29일 밤 제주항 앞바다에서 발견됐으며 실종된 선원 7명 가운데 조리장 73살 김모 씨가 31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오늘 비공개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낙연 대표의 앞선 2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발언은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도 긴급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면 발언에 대해 사면이 국민 통합을 이루는 방법 중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낮 기온 1도로 오늘보다는 높겠는데요. 모레 화요일부터는 더욱 추워져 주 후반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해 5도와 울릉도 독도에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밤부터 중부지방에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충청과 전북 내륙 지역엔 1에서 3,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 지역엔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이 영하 15도, 부산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도, 광주가 7도, 부산이 8도로 오늘보다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7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